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태풍 하기비스가 몰고 온 폭우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폐기물들이 하천에 쓸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태풍이 또 휩쓸고 있을 때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차례 누설경보도 울렸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웃나라의 태풍 피해 상황이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위험이 닥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의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들이 하천으로 유실됐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그 후쿠시마 현에 상당히 많은 곳을 오염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 오염된 지역을 그러니까 민가와 도로로부터 한 20m까지 그 주변을 다 재염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수천만 명의 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 재염 작업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닦아내고 긁어내는 거예요. 방사성 물질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네네. 수로 핵붕괴해서 다른 물질로 바뀔 때까지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얘가 묻어있는 흙을 걷어내고 네. 얘가 묻어있는 바위의 이끼를 긁어내고 얘가 묻어있는 나무를 잘라내고 그리고 풀을 다 깎아내고 그렇게 다 긁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긁어내서 검은 이제 거대한 비닐 백에다가 넣어서 그 후쿠시마 현에만 한 14만 군데에다가 네. 수천 개가 쌓여 있는 곳도 있고요. 사진 보신 분 계시겠지만 네네. 한 몇 개 정도 쌓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이 어마어마한 비를 뿌렸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1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강우량이 쏟아지면서 이제 일부 이제 그게 쌓여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일부가 유실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폐기물을 담은 자루가 지금 자루 덩어리들 속에는 흙, 바위, 풀, 그리고 나무들, 방사능에 오염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대로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유실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물이 불어나니까 네. 떠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바위는 아니고 네. 바위에 붙어 있는 이끼를 또 다 긁어냈어요. 예. 그러니까 수천만 명의 인력들이 네네. 동원돼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긁어내고 모아놔서 그러니까 오염된 땅들이 쫙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전부 다는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현이 우리로 치면 강원도와 굉장히 비슷한 곳이라 산과 숲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못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곳, 도로, 민가, 공공시설 주변을 다 이렇게 긁어낸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장님, 이 그래서 그렇게- 방사능이라는 네. 게 어떤 지역의 네네.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서 퍼지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거의 균질하게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일부 처리한 것도 이번에 유실됐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이 방사성에 오염된 폐기물이나 물질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보여준 그런 상황 아닌가요? 제대로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만 명이 동원이 돼서 모든 길에 모든 민가에 20m까지를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곳이 쌓여 있다니까요. 후쿠시마 현 내에 네네. 여기저기에 그렇게 모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퍼져 있는 방사성 물질을 근데 오염이 많이 된 곳도 있고 적게 된 곳도 있는데 이 기준을 딱 잡아서 그 이하로 내리기 위해서 다 긁어내서 모아놓은 게 후쿠시마 현에 14만 곳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곳에서 과연 정말 그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재해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 모아놓은 방사성 물질이 다시 또 흩어져 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이제 근데 이게 비 오면은 넘쳐서 흩어져 버리는 거고 네. 또 건조하면은 바람에 불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이고. 흩어질 수 있고 그러면 또 긁어내야 되고 이런 것이
방사성 물질이 스스로 핵붕괴해서 네. 다른 물질로 완벽히 바뀔 때까지 보통 이제 세슘이나 스트론튬을 얘기하는데 반간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예. 얘네들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네. 29년 또는 30년입니다. 근데 한 10번을 반복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300년이에요. 지금 방사능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바다에 방류하지 말고 한 10만 톤 되는 거대한 저장 탱크에 123년을 보관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사고가 나서 오염이 되면 그걸 모아서 그 오염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런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시 한번 또 오염이 퍼지고 그럼 뭐 태평양으로도 흘러 들어갔을 네. 거고 주변으로 다시 흩어졌겠죠. 그럼 다시 또 이제 그걸 모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양이 이렇게 유실됐는지도 이 집계가 거의 불가능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지금 한 60여 명이 사망할 정도의 굉장히 큰 자연재해였고요. 네. 이거를 복구하는 거에마도 아마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본의 네. 여러 그 분들이 이것도 지금 집계를 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야적돼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좀 밖에 이렇게 오픈돼 있다고 보면은 비나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물론 유실도 문제지만 끊임없이 거기서 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하천이나 이런 것을 방사능이 오염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이제 비닐백도 네. 우리가 보통 잘 뜯어지는 그런 비닐백이 아닐 텐데 네네. 어떤 방송사에서 후쿠시마 현에 갔다 취재를 와서 했더라고요. 취재한 걸 보니까 소들이 그걸 물어 뜯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관리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네. 이 오염수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지금 태평양에 버리겠다라고 일본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일본 정부가 물론 최선을 다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식이나 생각에 좀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원자력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원전들도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경주 월성원전에도 삼중수소가 꽤 나와요. 물론 후쿠시마 원전이 나오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이게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은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염 물질을 바다에 희석해서 버리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자연에 있는 방사성 물질도 우리가 피하자고 라돈가스 같은 것도 최대한 어쨌든 피하기 위해서 환기 장치도 법적으로 해놓고 관련 기준치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인공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더해진다고 하면 아무리 그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그 양을 최소화시키고 제로로 가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중수소가 반감기가 12.3년이고 네. 그리고 인류가 석유 저장, 그다음에 LNG 가스 저장 이런 탱크들이 어마어마한 탱크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그걸 유지 관리해온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탱크를 이용을 해서 삼중수소 반감기가 10번 반복되는 123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으면 네. 굳이 바다에 방류할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요, 특히 태평양, 지금 일본 정부가 방류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천으로 이렇게 유실돼서 태평양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은 이 태평양은 결국 일본의 바다가 아니라 모든 주변 국가들이 함께 쓰는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관심과 행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해양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 자체가 국제 협약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하수 슬러지나 이런 것들을 바다에 많이 투기를 해왔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해양 투기를 이제 금지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바다에 버리는데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는 건 아무리 자기 나라 그 영해안에서 버린다 하더라도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웬만하면 버리지 않도록 국제협약을 맺은 거죠. 근데 그 국제협약 안에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없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무단으로 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해사
국제조사기구에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네. 태평양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 방송 물질이 담겨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한 120만 톤까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가 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보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거를 태평양에 같이 인접한 나라들의 네네. 협력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요구, 촉구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저는 동경올림픽 전에 어쨌든 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경올림픽을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흥올림픽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방송 물질을 관리하고 컨트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한다. 비용이 얼마를 들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번에 네. 방사능 오염토 유실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또 오염수에 대해서도 주변 국가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정확한 입장을 동경올림픽 전에 해야지 그 이후에 지나고 나면 아쉬운 게 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 전에 꼭 답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처장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 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과 함께 했습니다. 황동